청담동 박대감네. 그런 식당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너무나도 행복한 식당. 청담동 박대감네. 벌몬과 산마리노의 생고기구이 전문점. 청담동 박대감네. 고기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청담동 박대감네. 또 한국 식당 가려고? 골든코스트 뷔페는 다르다니까. 와우! 바로 이 맛이야! 한식, 일식, 중국식 바로 이 맛이야! 그러게 골든코스트는 다르다고 했잖아. 입맛 까다로운 당신 이제 골든코스트 왕팬 되겠네. 여보, 자모니 환갑파리 여기서 하자! 중식, 각종 스시, 일본식, 미국식, 한식 등 150가지 골든 메뉴. 골든코스트 뷔페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필요연동 각 파티룸 총 600석 13,000 스퀘어피트의 골든코스트 뷔페. 616-576-7688 꼭 예약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라사키 자스민입니다. 햇살 좋은 오늘 회덮밥이 어떠세요? 오늘은 오 해피데이네요. 낭만이 있는 분위기 좋은 밤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무라사키가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줏빛 향기가 있는 무라사키. 여러분의 하루를 오 해피데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로마센터 2층에 위치한 무라사키. 전화번호는 13-365-9631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100주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한인동포 축하의 장 제35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가 추석절기에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21세기 큰하늘 큰 땅에 한인의 웅지를 심고 우리 자녀들이 주역으로 도약하는 큰 터전을 만드는 다민족 축제의 장. 한국에서도 각 지역 특산물 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활력을 불어넣을 코리아 엑스포 2008. 인기 절정 장터부스 분양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서두르십시오. 213-487-9696 487-9696. 너 잔주름 싹 없어졌다? 수술했어? 수술 안 하는 아주 간단하고 20년 노하우 제니퍼와 닥터스캇의 실루엣 리프팅. 아, 요새 인기 최고 제니퍼 피부 성형 클리닉. 빼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지방세포 싹 빼고 뺀 자기 지방으로 주름도 싹 없앤다며. 다 늘어진 피부 여드름 흉터까지 싹 없어졌지. 인공삽입 주사와는 달리 자기 지방 빼서 자기 주름 없애는 제니퍼. 정말 기술 최고더라. 아름다운 이름 제니퍼. 지금 전화하십시오. 213-388-5382 714-590-1660. 아메리칸 매거진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임상우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이민법 관련 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임상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245I 사면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45I 사면 법안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게 되나요? 네, 오늘은 245I 사면 법안 2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245I 사면 법안으로 현재 영주권을 진행시키는 분들과 앞으로 245I 사면 법안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분들, 그리고 현재 불체로 계신 분들이 245I 사면 법안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2부 순서를 갖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방송을 듣지 못한 JBC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245I 사면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245I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민법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페널티 1000분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미국에 미입국을 하신 분,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신 분,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실패하신 분,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분, 항공사나 선박 등의 크루맨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트랜짓을 위해 잠시 머물다 그대로 비자 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모두 다 2001년도 4월 30일까지 I-130이라는 가족 초청장이나 I-140이라는 취업이민청에서나 I-360이라는 특수이민 초청장이나 I-526이라는 투자이민청에서가 이민국에 접수됐거나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245I 해당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다 실패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245I 사면 법안 오늘 두 번째 순서인데요. 그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 영주권 진행을 하다 실패할 경우 물론 다시 시작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다시 시작을 할 때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그 직계 가족 중 자녀는 만 21세가 넘었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주 신청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상황에 계신 직계 가족의 경우도 각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각자의 베이스로 될 경우는 영주권 신청을 각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십니다. 그 각자의 베이스라는 경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와 혜택을 받으신 분의 직계 가족은 이사와의 법안의 혜택을 받을 당시 주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었던 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네.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취업 이민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종교 이민을 하신다거나 네. 또는 뭐 가족 이민을 하시고 무엇이든지 신청 자격 어떤 분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신청할 자격만 되시면은 네. 각자 개인으로 또 그 신청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좀 비춰볼 때 그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사와의 법안으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앞으로도 진행을 하시려는 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입니다. 네, 특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다 실패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취업 이민을 현재 진행시키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혜택자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만 21세가 넘어 이제야 취업이면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취업이민 스폰서를 3번, 4번씩 바꾸며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사와의 법안이 다시 그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네. 물론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 법안이 원래는 1998년도 1월 14일까지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접수가 된 이민 청인서들이나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이 들어갔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됐지만 이를 2001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 또 사실 같은 해 2001년도에 또 연장을 하려다 마침 9.11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상정되는 이민개혁안에는 이사오 아이를 부활시키자는 제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부활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좀 안타까운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부활될 수 있는 이사와의 법안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재 이사와이가 부활되길 기대하며 미리 영주권 진행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솔직히 현재 불체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와이가 부활되기를 기대하고 이민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만이 불체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 유일한 희망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합법적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와 비교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합법적 신분으로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3순위로 취업 이민을 진행시키십니다. 이 경우 우선 노동허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이민청인서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문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렇죠. 네, 현재 불체자의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이민청인서 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분들과 한 가지 틀린 점은 문호가 풀렸어도 이사와의 사면법안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기간 중에나 또는 문호가 풀리고 나중에 이사와의 사면법안이 살아난다면 그때 영주권 신청만을 따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금전적으로 별 부담이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사와의 사면법안에 해당 적용이 되는 절차를 미리 진행을 시켜보시는 것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와의 사면법안이 부활을 한다는 장담은 없기 때문에 혹시 영주권 신청을 이사와이가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신다는 건 각자 상황에 맞춰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임상호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현재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이민청에서 승인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인 그 신분이 노출이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가 되기 전까지는 네. 불체입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그 포인트. 네. 그때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이 되시지만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셨어도 이제 그 이전에 불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어떤 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하고 가서 받는 거라든가 네. 그런 걸 못 받으시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거를 우리 그 진행할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노동 허가서 승인할 때나 그 이민 신청서를 갖다 승인 받을 경우에. 네. 근데 그런 과정을 신청하러 갔다가 네. 불법 체류자인 것이 발각이 되거나 네.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그게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신데요. 네네. 그것도 이민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민법이라는 것에 나와 있는 그 법안에 맞춰서 같이 네. 이제 게임을 좀 플레이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민국에서도 물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불체라는 걸 다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노동허가서 신청할 때도 현재 신분 물어보는 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란에다가 답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전자로 신청할 때도 네. 문제 없이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이민국에서 정책상 그렇게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그 관례상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 진행하는데 거기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일 진행하시는 게. 하지만 그렇죠.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은 이거 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불체라는 게 나타나 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사와의 사면법안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45I 사면법안의 프로텍션을 받으신다고 신분이 합법적으로 된다거나 해외 여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 네.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을 나가신다거나 하면 대부분의 경우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체류를 하고 계시는 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사면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혹시 여행을 가서 신청을 해서 실수로 그게 나왔다 그러더라도 여행을 가서 가지고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한다니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과 생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추진하던 사업도 헛수고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민법상 불법 체류를 6개월에서 1년을 하신 분들은 미국에 입국이 3년 동안 허락이 안 됩니다. 3년이요? 네. 만일 불법 체류를 1년 이상 했을 경우는 미국에 10년 동안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모든 245I에 해당자라면 불체 기록이 1년 이상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245I 혜택을 받고 계셨어도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을 나가시면 10년 동안 미국에 못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그 2주간에 걸쳐서 사면법안 245I 조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이나마 JBC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임상화 변호사?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과 취업 비자라는 토픽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일하시길 원하시며 취업 비자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하시고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나 어떤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라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워크 퍼밋에 대한 용도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그 취업 비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BC 시청자 여러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임상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기자. 예, 박준호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25일부터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국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길에 시카고를 들러
시카고 지역 한인들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일정으로 노스캐롤라이나